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화재 위험 큰 차 충전기 보조금 끊는다. 차가 충전을 해? 맞습니다. 기름으로 가는 차 얘기가 아닌 거죠. 전기차 얘기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 끊는다라는 겁니다. 다 끊는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좀 볼까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일반형이 있고 화재 예방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재 이 배정된 예산을 보면 일반형에도 740억, 이 화재 예방형도 800억인데 아예 내년에는 일반형 아니라 모두 화재 예방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형에만 몰아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좀 충전기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화재의 예방을 하도록 보조금으로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여기 보게 예방 기능이 빠진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 지원금 삭감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배터리 어디 걸 쓰느냐만 공개할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진짜 대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차 담대에 이어 예금도 담보로 불황형 대출 내몰린 서민입니다. 차 담대가 뭐냐? 자동차 담보 대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담보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불황형 대출인데 이런 불황형 대출에 서민들이 지금 내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불어나는 카드론 잔액. 지금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거죠. 카드론 지금 갈수록 늘고 있다. 40조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대출이 40조가 넘은 건 사상 최대다. 차를 담보로 대출 조회를 한 게 1년 사이에 118%나 폭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전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빌리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 건데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죠. 근데 빌리는 돈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자도 상당할 뿐더러 불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목마른데 소금물 먹는 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칫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카카오페이 사용 4,045만 명 정보 중국 알리에 넘겼다라는 거죠. 네. 4,045만 명이면 뭐 거의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성인이라고 하면은 뭐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발표를 어디서 했냐? 금감원이 했습니다. 금감원이 현재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객 정보 4천만 명이 넘는 게 다 중국 알리에 넘어갔다. 그럼 대체 왜 카카오페이는 알리에 넘겼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에 대해선 알리페이와 지금 서비스를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알리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서비스를 하면서 아예 이 정보를 넘겼다라는 건데 문제는 해외 결제를 하지 않는 정보도 다 넘어갔다. 넘길 때 넘기더라도 이걸 좀 볼까요? 고객 동의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 거래 내역을 제공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금감원에서 발표한 만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김경수 복권제가 한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 예상했던 대로 어제 윤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고 전원을 통해서 알려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거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비상인데 대규모 실내 행사 고 스톱. 네. 지금 곳곳에 얘도 걸리고 쟤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곳곳이 다 걸렸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유행 비상인데 지금 대규모 실내 행사 해도 되나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는 이게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밀집을 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내일 월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인데 오늘 최고위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하긴 하는데 뭘로 하냐?
화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내일이 광복절에서 오늘 땡겨서 하는데 왜 화상이냐? 혹 코로나를 염두에 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김정은, 푸틴 치켜 세운 트럼프, 핵 보유 북과 잘 지내는 게 이득이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어제 이 트럼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와 이 일론 머스크가 온라인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쌓아서 미국의 북한발 위협이 없었다. 봐라, 핵 보유한 북한이랑 잘 지내는 게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다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잘 지낼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해야 되는 건지도 지금 잘 시나리오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지금 양쪽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사진의 한가운데 딱 광주와 대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주 30.6, 대구 25.6. 온도라고? 온도가 아니고요. 최근 5년 평균 폭염일수입니다. 광주가 폭염일수가 30일이 넘었어요. 30.6일, 대구는 25.6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프리카가 아니다. 광프리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광주가 더 더운 것이냐? 요즘에 이제 남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되고 이게 또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남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광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오히려 대구보다 더 더운 습식 사우나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사진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녹지가 대구는 좀 녹지가 있는데 광주는 대부분이 다 도심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 더워질 수밖에 없다. 광주는 습식 사우나, 대구는 건식 사우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광주랑 대구 말고 다른 데도 더운데 맞습니다. 어제 서울 정말 더웠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서울 낮 최고 36.4도, 올해 중 가장 더웠다. 어제 낮 기온 한때 서울에 36.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용인의 경우는 어제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이렇게 자꾸 덥다 하니까 지금 현재 열대야도 문제죠. 열대야 지금 서울 23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26일이 역대 최장 기록인데 이 기록 무난하게 깨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딱히 반갑지 않은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